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최근 백악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 한 장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사진 속에는 이제 금발에 키가 크고 인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의 존재들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들을 노르딕이라고 불리는 인간형 외계 존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갔지만 곧 삭제되었고, AI 이미지라는 주장과 의도된 정보 공개라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사진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UFO 공개 움직임, 미확인 비행체 관련 청문회, 지하시설과 고대 아크에 대한 증언, 그리고 세계 질서와 금융 시스템의 변화까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해프닝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단계적인 공개의 시작인가?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르딕이라는 거가 우선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북유럽 사람을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노르딕 하면 북유럽 사람을 얘기하죠. 그 이를테면 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를 얘기하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UFO나 외계인 관련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상의 외계 종족을 말할 때 노르딕이라고, 여기서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키가 매우 크고 금발이며 파란 눈이고 피부가 밝으면서 거의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UFO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그레이는 회색 피부에 큰 눈의 외계인이고, 노르딕은 금발의 인간형 외계인이라고 그러고, reptilian이라 그러면 파충류형 외계인을 얘기하고, 인섹토이드라는 건 곤충형 외계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선 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백악관에 이제 노르딕 사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좀 일부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은 못 보지만, 이제 먼저 본 사람들은 이제 좀 놀랍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키가 크고 금빛 금발의 붉은 옷을 입은 인물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 지역에서 실패한 어떤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퍼졌고, 그것을 노르딕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냐면, 작년에 그 매드베드 사진을 올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삭제한 거와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은 AI가 만든 허접한 이미지라고 했고, 반대 진영은 심리전 미끼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진이 진짜인지 AI인지가 아니고, 그 사진이 만들어낸 우리들에게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내부에서는 노르딕 존재들이 지하와 여러 장소에서 활동해 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사진 자체보다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제시 워럴스가 이제 팍스 뉴스의 주요 앵커 중에 하나죠. 제시 워럴스. 그 사람이 이제 팍스 뉴스 황금 시간대의 방송에서 그 사람이 언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요 팍스 뉴스가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닙니까? 거기서
뭐 그레이다, 노르딕이다, 곤충형, 파충형 네 종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정보 공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시가 다시 의회에 나와서 추락한 비행체 회수, 비인간 생명체, 비밀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마운트 헤이즈,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죠, 작년에. 그 다음에 마운트 디날리, 아리조나 지하 시설들 역시 단순한 그런 음모론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접점으로 여겨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흰모자 세력은 수년 동안 이런 시설을 추적하고 무력화해 왔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올렸던 이 사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 이미지가 AI로 만들어졌던 아니던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대중이 키 크고 금발이며 인간처럼 생긴 존재들이 정보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르딕은 접촉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대체로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 그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무한 에너지를 선물하러 오는 구원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세력은 인신땡땡, 저주파 통제망, 생물학 연구시설 같은 오래된 시스템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흰모자와 그 알파벳 문자 17번째 이제 OPQR 할 때 세 번째 QR 할 때 그 숫자 아시죠? 그런 계통의 작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시 청문회라든가 제시 월러스의 방송, 또 바이럴의 유출이라든가 스페이스X의 움직임, 이란의 안정화 과정은 모두 대중을 서서히 적응시키기 위한 단계적 공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운트 헤이즈와 그 지하시설과 알크 구조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알크는 이제 방주, 노아의 방주할 때 노아스 알크 그러죠. 그래서 그 방주, 뭐 ARK니까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알래스카의 마운트 헤이즈와 데날리는 주요한 거점으로 여겨지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과거에. 그리고 지진과 궤도 감시 시스템, 은폐된 피라미드형 에너지 장치, 우주항, 인간과 노르딕 또는 그레이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는 얘긴데, 애리조나는 북미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이동 경로 추적, 전자기 관문, 비밀 연구소, 제조 시설 등이 존재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참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인데, 제가 멤버 방송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노티피케이션이 갈 건데, 알림 설정하신 분들은 갈 건데, 멤버 방송 이번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간 복제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방송에서는 하지 않고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 올렸으니까 다들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멤버 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수십 년 동안 군산복합체와 정보기관 내부 여러 세력이 이런 시설의 통제권을 놓고 경쟁을 해왔고, 고대의 그 알크의 파번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나라의 비밀 작전 팀은 고대 구조물인 알크에 접근을 했고, 이 구조물은 여러 개의 경기장을 합친 크기며 지하 또는 수중에 존재를 하는데, 건초라든가 해조류, 바닐라 같은 냄새가 나고
심장 박동 같은 진동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나온 정보를 번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증언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공통점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 아르크는 노딕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르크는 살아있는 기술로 여겨지는데 스스로 유지가 되고 차원 간 이동 능력을 갖고 있고 지구의 결정체 에너지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는 거대한 지하 도시들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어린이가 없으며 기술 개발, 감시, 미래 준비에 집중하는 혼합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힘모자들은 노르딕을 불러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술 이전과 안정화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그레이와 파충류 계열 일부 세력은 과거 혈통 계약과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죠. 그러나 이러한 협상, 금융 투명성 확대, 선거 시스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과거 그 파충류 계열, 그레이와 파충류 계열의 일부 세력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르크는 방주죠. 방주. 고대의 비상 백업 시스템이며 지금 다시 가동되고 있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UFO 자료 공개와 군의 점진적 적응 훈련,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행사, 금융 및 지정학적 재편은 모두 단계적 공개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의식 수준 상승이라고 어센션, 의식 수준의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의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포라든가 부채, 빚이죠. 빚, 부채 통제에 기반한 오래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려워진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협상이 됐죠, 이번에. 그래서 인신땡땡과 비밀 연구 자금줄을 약화시키고 금융개혁은 불투명한 비밀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새로운 제도는 과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백악관 사진이라든가 UFO 공개, 노르딕 존재와 비밀 우주 프로그램, 지하시설, 금융재편, 의식변화 등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하면서 중요한 점은 이 내용 대부분이 그 여러 가지 지금 백악관 사진 삭제 이후로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 호르의 그 JP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육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육군 공수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인간이 아닌 비행체와 의식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비밀 프로젝트에 선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JP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집중된 그런 어떤 의도와 거의 기도하는 거와 비슷한 상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이 비행체가 반응을 한다 그래요.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뭐 실제 뭐 하여튼 뭐 번역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연장에 UFO가 나타난 적도 있고 가족과 청중들이 그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어떤 했던 그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족이 얽힌 냉전 속에서 인간의 의식 자체가 무기이자 자산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나라 특수부대가 함께 구성된 팀에 투입이 돼서 고대 아르크를 향해서 작전을 벌였는데 미군의 특수부대와 외국 군인들이 검은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함께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나 오스프리를 타고 이동한 뒤에 반잠수식 해군 함정에 승선을 했고
그 후 수중이나 지하로 들어가 거대한 고대 알크에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조물은 살아있는 기술로 묘사되고 축구 경기장보다 크거나 더 거대한 규모이며 스스로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요. 유기체 같은 맥박이 느껴지고 건초나 해조류, 아까 말한 거예요. 바닐라 같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노르딕이 통제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아크가 현재 노르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노르딕은 키가 크고 금발이며 인간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들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 시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설 내부에는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지하 도시와 연결돼 있으며 운영 구역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혼혈 인력과 인간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기술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을 이동하는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작전에서는 대량의 금을 이동시키는 임무도 있었다고 하고, 멀리서 그의 존재를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JP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작전에서는 노르딕이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장소는 엘라바마의 지하 동굴이었고, 거기서는 접시형 비행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 세계에서 개미 인간도 보았다고 하는데, 눈이 크고 머리카락이 드레드락처럼 생긴 존재들인데, 이는 미국 원주민 호피족 전설에 등장하는 존재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면, 많은 공개를 원하는 운동가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호적인 외계 존재가 인간을 도와주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원과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대 아크, 아까 얘기했죠. ARK, 그거는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온 고대 문명의 유산일 수 있으며, 현재 여러 세력이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노르딕이 그것을 통제하게 된 것은 오래된 그레이 및 파충류 세력과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유전자 프로그램을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민간인과 군인을 납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실험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 또는 외부 식민지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의식 조작 실험도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험용 쥐처럼 선택이 되어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JP나 여러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개된 기술보다 수백 년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중력 기술, 엔티그래비티, 그다음에 시공간 조작 기술, 양자 기술, 역설계 기술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견대는 UFO 중 상당수는 인간이 조종하는 비밀 비행체입니다. 인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은 겉모습일 뿐,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의 경쟁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여러 나라의 비밀 프로그램들이 함께 시설을 사용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 일반 사회에는 별개의 문명이 형성되고, 이 문명은 거대한 비밀 예산으로 운영되며 철저한 비밀 유지 체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알래스카와 아리조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알래스카의 마운트 헤이즈와 데날리는 거대한 감시 거점으로 묘사되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마운트 디날리와 마운트 디날리가 이제 마운트 맥켄이죠. 이름을 바꿨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마운트 헤이즈 바로 옆에 있는 헤이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감시라든가 우주 감시, 지상 감시, 피라미드형 에너지 장치, 우주 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애리조나는 북미 전체의 중심 시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자기 관문, 위상 이동 기술, 연구소, 제조 시설들이 거기에 애리조나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 사람들과 비밀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연구 기지가 아니고 유전자 실험이라든가 혼혈 프로그램, 자원 채굴, 실종 사건, 비밀 작전과 연결되어 있고, 그레이와 개미 인간의 존재는 지하 세계에 오래전부터 다른 종족들이 함께 존재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에서 이제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은 에너지 인간을 이제 인신땡땡,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학 시스템이 오랜 동안 이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좀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공포를 이용한 통제라든가 인신 땡땡 의식 조작, 엘리트 계층 디스들이죠. 엘리트 계층의 의식 행위 등이 그 특정 비인간 세력이나 그들과 협력하는 인간 집단의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노르딕이 아크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체계가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순수한 자선 활동은 아니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에 따른 재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모자의 작전을 말씀드리면 군 밀리터리죠. 군과 정보기관 내부의 와이레스 세력은 수년 동안 가장 위험한 시설들을 추적을 하고 클리닝을 했다 그랬죠. 지하시설 클리닝한 얘기는 여러 번 했고, 깊은 흰모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군사기지, 비밀 생물학 연구소, 유전자 연구시설, 인신땡땡 경로 등을 조사하고 제거해 왔다고 주장을 흰모자가 했습니다. 생물학 연구소로 알려진 일부 시설은 실제로는 유전자 프로그램의 은폐 수단이었고, 국경을 넘는 이동 경로 역시 다른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JP 아까 그 사람 내부 고발자 말에 의하면 금 운반 임무도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고 말하고, 새로운 금융체계가 등장할 때 사용될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금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사실 하나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금 기반 금융 시스템 전환과 연결하기도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대중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UFO 자료라든가 그루시의 증언, 팍스뉴스 방송, 아까 제시 워러스 얘기했죠. 팍스뉴스의 방송,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포함된 백악관에 살짝 있다가 게시됐다가 삭제된 그 노르딕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군이 등장하는 대형 행사들,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면 사회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의식의 변화와 에너지망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의식 변화가 실제 물리적인 변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에너지망이 활성화되고 고대 피라미드 시설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슈만 공명이 안정화되면서 낮은 수준의 통제 체계가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포라든가 부채, 심리 조작, 인간 착취를 기반으로 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고, 금융개혁과 정치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협상은 비밀 자금줄을 차단하게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린 클래리티 법안이라든가 ISO 20022는 불투명한 금융 흐름을 차단하게 되죠. 선거 개혁은 부정 땡땡을 못하게 하고 기존 권력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얘기했는데, 미국도 그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규모 행사가 있고 그 밀리터리의 공개 활동이 있으면서 상징적인 연출들이 국민적 동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래된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출발점이고, 앞으로 인류가 희소성과 빛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즉 폐쇄형 작업 시스템이라든가 우주 거주지, 무중력 제조 기술, 질병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 의식 기반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고, 화성 식민지는 시험 단계이고 그 위에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 더 먼 외계 행성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백악관의 그 노르딕 사진이나 그루시 증언, 폭스뉴스 방송, 스페이스X, 이란의 협상이 지금 이제 마무리 지었고, 금융개혁, UFO 공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고, 즉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서 오늘 여기에 그러한 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좀 달리해서 그 나토의 최고 사령관이 교체되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생물학 무기 연구소 랩이라 그러죠. 거기와 그 여러 가지 팁스들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BIS 문제도 있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생물 무기가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 분야에 걸친 부패가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연결돼 있는데, 우선 닥터 G, 닥터 G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G 박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는 거의 지워져 있고 국방부나 CIA, NSA가 그의 과거 기록을 대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공개된 경영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렵고 구글에서 일부 자료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 개발과 연결돼 있고 그가 참여했던 여러 프로젝트와 반도체 기술은 와이파이와 연결되어 있고 휴대전화 안의 컴퓨터 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용 장비에 들어가는 칩,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결된 칩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과거는 의도적으로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여했던 비밀 프로젝트 가운데에는 상온 룸 테퍼리처라고 그래요. 상온 반도체 기술이 있습니다. 상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영하에 얼어붙는 환경이든 극도로 추운 장소든 우주 공간과 같은 환경이든 말입니다. 반대로 가정용 기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고온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인 열, 심지어 태양과 같은 환경에서도 특정 금속과 특정 전도체가 그 열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체가 가능해지면 시간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기술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들은 매우 중요한데, 그가 닥터 G가 연구했던 칩들 가운데 일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스케일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이 반도체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반도체 마이크로칩과 관련된 공개 특허만 1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닥터 G에게요. 그래서 하지만 비밀 영역은 훨씬 커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물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이크로칩과 연결되어 있고, 제가 그 MH370D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 사라진 얘기하면서 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공간을 휘게 만드는 기술과도 연결돼 있고 시간을 휘게 만드는 기술과도 연결돼 있다, 이 말도 했고, 이 강력한 마이크로칩들 MX370 마이크로칩은 초인
슈퍼 솔지어 프로그램에도 사용이 됩니다. 미군은 공간을 휘게하고 시간을 휘게할 수 있는 밴드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시간을 휘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 여러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하 벙커들과 관련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G 박사가 어떠한 인물인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지워졌고 그는 군과 연결된 비밀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애리조나의 기지들에서도 일했으며 뉴멕시코의 기지들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또 커틀랜드 공군기지와 연결된 샌디아 연구소 프로젝트에도 관여를 했고 같은 시기인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의 아들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는 공군에 들어갔고 그 아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 아들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는 이제 했고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아들은 G 박사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닥터 G 박사는 공군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와 협력하며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실험들은 서로 다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병원체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더 반도체 기술과 특수 에너지 파동을 이용해 특정 병원체를 파괴하는 기술도 연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국가 차원에서도 알려진 내용인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열 복사 에너지와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병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고주파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었고 열에 의한 기계적 파괴, 전자기 에너지, 자외선,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고 바이러스와 세균의 세포막을 파열시키는 방식입니다. 공군과 함께 이런 기술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었고 이 연구는 샌디아 연구소에서도 진행되었으며 커틀랜드 공군기지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뉴멕시코의 수많은 지하 시설에서 과학자들이 병원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체 자체뿐 아니라 병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US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 공군의 작전들이 우주군의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우주군이 있었고 트럼프의 프로젝트와 일론 머스크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X라든가 스페이스 X, 우주에 있는 위성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자기 에너지와 연결된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특정 병원체를 제거하는 프로젝트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고 전자기 에너지와 관련된 이들은 매우 많습니다. 닥터 G 박사가 개발한 중요한 반도체 마이크로칩들은 위성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5G 기지국과 연결되어 왔고 또 군과 연결된 특정 기술들은 특정 시점에 전력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한 5G, 6G 기지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배치된 비밀 위성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 위성들은 전력망을 통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주파수를 지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도 다양하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우주에서 입자무기 형태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저주파 음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딥스 세력도 같은 기술을 이용해 혼란을 만들고 외계인 침공 같은 상황을 연출하려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와이렛 세력도 같은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패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기술을 활용했고
우주군의 슈퍼컴퓨터, 첨단 생체 컴퓨터, 강력한 초 AI 시스템은 전 세계의 부패, 금융 흐름,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MIT도 그 대학이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얘기하는데 그 MIT도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MIT를 거친 뒤 다시 여러 나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매우 발전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시 공군과 우주군 그리고 스페이스X로 연결된 프로젝트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들은 특정 병원체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정 생물학 연구소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우주군과 관련된 훨씬 큰 이야기로 이것이 바로 레드스카이 이벤트인데 이것은 수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물학 연구소를 추적하는 작전이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위성망을 배치했고 그 이후 여러 지역의 하늘에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오로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현상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났고 과거에는 오로라를 본 적이 없는 유럽에서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북극광에서 나오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오로라라고 이제 착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군사 작전과 관련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탐지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혼혈 존재 복제인간과 관련된 추적 작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CIA가 혼혈 존재와 복제인간을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병원체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특정 반도체와 특정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공군을 통해 우주군으로 넘어갔고 이후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작전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었고 그들은 어떤 물질을 공중에 살포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캠트레일을 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 지역과 미국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에 그 물질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 물질은 치명적인 병원체들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에 달라붙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 참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에서 그것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오로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천천히 살펴보면 어떤 지역은 빛나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군데군데 지역들이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생물학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병원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누군가가 조용히 병원체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러시아의 생물학 공격으로 보이게 만들고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그래요.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하면 일부 생물학 시설에 있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게 만들고 실제로 방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스페이스X의 위성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며 여러 지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우주군 위성들과 스페이스X의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특정 지역들에 매우 강력한 자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지하에 있는 여러 생물학 연구소와 연결돼 있고 여러 충돌과 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슈퍼 솔지어들이 지하 시설로 들어갔고 강력한 에너지 무기들을 사용해서
특정 연구소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기막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수 진짜 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이어진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게 되신 겁니다. 프리스케일 반도체 마이크로칩과 상온 룸 템퍼리처 상온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병원체를 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전자기 에너지와 자외선 기술을 이용해 병원체를 제거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드스카이 이벤트와 연결된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래서 닥터 G 박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아들은 군에서 계속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시 게버드 얘기를 했는데, D&I 국장이죠. 이제 6월 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중요한 위치에 배치를 했죠. 그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그 D&I는 이제 그 미국 정보기관 17개인가 그거를 총 합쳐서 총괄하는 그 곳이 이제 D&I고 그 국가정보국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이제 털시 게버드였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 정보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생물학 연구소 문제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레고리 그린코비치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시스 G 그린코비치라 장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결국 이제 나토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 이제 이른바 그게 이제 7월 4일 자유의 날 프리덤 데이라 그래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우주군 국방부가 함께 내린 매우 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7월 4일날 취임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나토를 이제 자신들이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7월 4일 이후에 알렉시스 그린코비치 나토 최고 사령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금씩 드러내게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이 아니죠. 이제 얼마 전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10 아까 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병원체와 관련된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지휘관과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트럼프는 이 모든 일이 어두운 연합 세력에 의해서 계획되었다고 설명을 했고, 또 그 세력은 UN과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 결제 시스템이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세계 곳곳에 생물 무기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미국 자금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자금이 여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격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는 자금 흐름을 모두 확보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정보를 확보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토의 최고 사령관이 된 알렉시스 그린코비치는 나토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나토 국가들에서 수집한 정보 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러시아가 위협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위협이고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토를 결성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는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나토 내부에도 부패가 너무 많이 존재했고 나토 국가 안에도 부패가 존재한 거죠. 한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생물 무기 관련 시설이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일부 시설은 나토 지휘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지하 기지들이 있었고 나토의 비밀 기지와 모사드의 기지, CIA의 비밀 기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은 BIS를 통해서 흘러간 자금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납세자의 돈이 이 기지 운영에 사용되었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더 확대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체가 있는 생물학 연구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그 핵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인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매우 지금 오늘 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세상에 구하기 위한 계획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에 눈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헌터 바이든 얘기라든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 가족들 바이든 가족들과 연결돼 있고 오바마하고 연결돼 있고 생물학 연구소 자금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여러 생물학 연구소의 실체도 드러날 것입니다. 딥스가 연결된 생물학 연구소들 그리고 자금이 BIS와 세계은행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고 이것이 더 많은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비밀 보고서가 지금 남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공개되겠죠. 여러 생물학 연구소의 실체, 인류를 해치려 했던 프로젝트들,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뉘른버르크 강령을 위반한 일들까지 모두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아직 밝혀져야 될 것이 매우 많은데 이 과정은 수많은 나라들이 포함된 그러한 부패를 드러내게 될 거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관리들, 정보기관 요원들, 돈을 받고 움직였던 세계 지도자들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거고 이 거대한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는 G7 국가들에게 BIS를 우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BIS가 필요 없다. 국제결제 은행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BIS는 사실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꼭대기에 있는 중앙은행이에요. BIS가. 딥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트럼프가 여러 방식으로 딥스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고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이동하던 마약 거래망, 여러 국가를 통과하던 마약 경로, 그리고 카르텔 제거 작전도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또 이란과 관련된 작전들도 있죠. 세계은행 투자자들, 헤지펀드와 연결된 세력들은 이란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석유 가격에 베팅을 하고 테러를 이용하고 10년마다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세계주의의 사기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근데 그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대규모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수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으며 기업 CEO들과 여러 인물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로스 어린이와 연결된 프로젝트들, 또 예수회와 연결된 거,
중국 내 투자의 사업들도 정리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토에서 벌어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나토 최고 사령관이 우주군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가장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뉴스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고 에드머럴 로저스 제독과 연결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 알래스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프로젝트들, 그 알파벳 숫자의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거와 연결된 프로젝트들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빛의 지능이라고 불리는 그 살아있는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초고도 살아있는 빛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규모는 어마어마하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나토의 사령관의 교체와 또 그 사람 자체가 미국의 우주군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게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제가 또 다른 소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멤버십을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후원을 부탁드리고 라나방송이 이렇게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구독 안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카카오뱅크로 시청료 보내시는 분과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 요 다음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호명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라나방송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